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수호입니다. 어, 초등학교든, 조기 교육을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6세인데, 아이가 연산을 못해요. 라는 이제,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아니, 본인들도 학교 넘어가서 했으면서 왜 지금 아이들은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좀 있으면 망가질 거란 말이야. 그런 아이들이 부러우면은, 또 억지로 시키시면 돼. 좀 있으면 망가질 거니까. 정상시계 하지 않으면은 초등학교 내에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일단 연산뿐만 아니라 책도 마찬가지야. 너무 이른 시기 책을 읽는 것보다 이제 글씨를 알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글씨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를 모른 채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순간 약 7살이 넘었을 때 그때부터 상대방 얘기를 못 알아듣는, 또 글씨를 보고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이해를 못하는 베르니케 실어증이 걸리게 돼요. 이게 대체적으로 책류가를 많이 했던 애들 특징이에요. 근데 활자 중독까지 걸려 있으면은 무한정 그냥 글씨만 읽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게 돼요. 내가 책류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말로 연산이라고 하는데 연산에 관련된 뇌를 쓰지 않으면 연산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 더하기 3 하면은 지금 어머니들 계산했어요? 바로 5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3, 6에 18, 4, 5, 15. 바로 나오잖아. 연산했어요? 안 했잖아. 바로 그냥 나왔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자동기억이라 그래요. 자동기억은 연산에 관련된 뇌를 쓰지 않아요. 아까 같이 2 더하기 3은 5. 바로 나오는 게 연산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썼기 때문에 자동 기억이 된 거예요. 아이가 연산에 관련된 뇌를 쓰는 거는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 딱 그때 한 번만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주 쓰다 보면은 자동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 기억이 된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나중에 안 하게 돼요. 또 이 연산에 관련된 뇌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데 강제로 엄마가 애들 1 더하기 1 더하기 2 시키는 건 뭐예요?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연산을 하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아이는 의미 없는 이런 것들을 막 외우게 되는 거야. 이게 연산이 아니에요. 아니, 말 그대로 연산이면 연산에 관련된 뇌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본격적으로 말하는 연산은 언제부터냐면은 중학교가 넘어가면서부터 하는 이런 알파벳들 나오는 연산들 있지. 또 미분, 적분 이런 것들. 이런 게 연산이야, 이런 게. 초등 과정에서 하는 거는 연산도 아니에요. 다 외우면 되거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다 자동 기억이 돼요. 근데 자동 기억이 된 거를 계속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한테 지금 집에 주소가 뭐예요? 얘기를 했어. 또 물어보는 거야. 한 5분 후에 또 물어보고 5분 후에 또 물어보고 5분 후에 또 물어보고, 이거를 한 달을 하잖아. 돌아버려.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복 연산 시키지 말라는 거 뭐냐면은 이거를 다 외워져 가지고 자동 기억이 돼 가지고 다 그럼 푸는 게 아니지.
그냥 기억을 뽑아내는 거야. 이건 연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거든. 그럼 세로토닌 호르몬이 언제 생겨요? 아이가 안정화됐을 때 생겨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야 나중에 뭐야? 도파민이 생기고 노르아드레날린이 생겨요. 이 순차가 있어요. 근데 세로토닌 호르몬이 생기려고 하면은 아이가 평안한 상태여야 돼. 기본적으로 좀 즐거운 상태여야지. 근데 연산만 딱 갖다 놓으면 애들이 얼굴이 일그러진단 말이야. 그러면 호르몬이 안 생겨요. 반대로 코르티솔 호르몬이 생기면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 그러면서 오히려 기억력이 저하가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유아기 때 얘를 연산을 시켰는지 한번 보고, 연산시킬 때 애가 짜증내지 않았는지. 그런데 억지로 시켰다? 또 구몬 같은 거를 오래 했다? 그럼 애들 연산 안 해요. 왜? 연산이라는 숫자만 보면은 숫자를 보자마자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러면 수학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지. 숫자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도형은 하는데 숫자만 보면 애가 막 오바이트 쏠리는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 연산이 싫어한다는 초등학생들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억지로 얘네들한테 구몬 같은 걸 시켰는지, 아니면 뭐 소마셈이나 또 기탄 수학이나 이런 숫자에 관련된, 연산에 관련된 걸 강제로 시켰는지, 아이들 수세기 놀이를 하지 않고 바로 연산부터 들어갔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랬으면은 얘네들 안 해요. 엄마가 그거를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숫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겼거든. 이제부터 시키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이가 연산을 너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연산을 왜 하는 거야? 엄마가 생각하는 연산은 한 자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건 연산이 아니에요. 암기예요, 암기. 그걸 왜 연산이라고 생각해? 연산은 수세기에서 연산이 끝난 거야. 근데 수세기를 안 했잖아. 그리고 덧셈 뺄셈부터 강제로 외우게 한 거야. 1 더하기 1부터 9 더하기 9까지. 시기가 아닌데 시켰을 때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숫자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돼. 학교를 갔는데도 정상적으로 수세기 과정을 걸치지 않고 강제로 연산부터 시키려고 이제 1 더하기 1부터 나갔다? 이것도 애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근데 간혹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암기력이 좀 좋은 아이들, 나름.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는 연산이 아니야. 그냥 암기하는 거야, 암기. 근데 애들의 암기력은요, 이 수학 외에도 보통 망가지는 경우가 영어를 하다가 많이 망가져. 애들한테 의미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강제로 외우게 하는, 이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계속 변형계 쪽이 망가져요. 그래서 해마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유아기 때는 잘 외웠던 애들이 학교 가서 갑자기 못 외워지기 시작하는 게 엄마가 강제로 외우게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한 거야. 암송을 많이 시켰다든지, 애들 글씨 가르친다고 막 필서 같은 거 많이 시켰다든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는 성경 필서 같은 거. 그럼 애들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거든. 그런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아이가 연산을 안 하는데 또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다시 아이랑 수세기부터 하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거야. 초등학교 과정은요,
초등학교 과정 내에 다 완료를 하면 돼. 뭐 늦었다고 불안해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과정을 다시 한단 말이야. 천천히 나가면 돼. 아직도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거든. 근데 그동안 이제 나가긴 하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난 최대한 땡겨가면서 하면 돼. 그리고 애들이 기본적으로 경험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간접 기억이라는 게 학교 가서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학교 가기 전에도 경험 기억이 거의 없잖아. 그러면은 학교 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세뇌야. 그러니까 애들이 과부하 상태가 걸린단 말이야. 경험 기억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 경험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기억에 대해서 이제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할 때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경험 기억이 많아야 나중에 이런 간접 기억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확산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야. 엄마가 육아를 안 해본 상태에서 이런 조기교육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 얘네들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얘네들도 지금 키우는 와중이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야.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해드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도망가야지 뭐. 해외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도망간다든지 도망가야지 뭐.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알려드릴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망가뜨리고 싶으면 그것도 얘기하시고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것도 얘기하시라고. 저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유치원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 원하세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 드릴게요. 6개월 안에. 지능 한 15 정도만 떨어뜨리면 돼. 그럼 가능해. 다리 근육 끊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 걔네 못 걸어요. 그게 부러우면은 얘기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 다리 근육 끊어놓으면 되거든. 소근육 끊어놓으면은 애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손도 안 움직여. 소근육 끊어놓으면은. 그러니까 대소근육 다 끊어놓으면은 애들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어. 그런 애들이 부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 느껴가지고 거기서 참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엄마한테. 나 스트레스 오늘 많이 받았으니까 나 좀 풀어줘, 이러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 애가 얌전했다가 집에만 오면 난리 친다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좀 엄마가 좀 당해주면서 풀어줘야 돼. 어쨌든 간에 지금 애들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상대방 얘기를 잘 이해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또 문제 같은 거 읽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 연산을 하면은 연산 문제만 보면 애가 막 도망 다니고 막 아프다 그러고 이런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아 시기 때 엄마가 실수한 거야. 강제로 외우게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한 거지. 연산조차도 막 6살 때부터 강제로 시켰다든지. 얘가 잘 못 따라가면 뭔가 이유가 있는데 억지로 더 많이 시켰다든지. 구몬 선생 그러잖아. 애가 못해? 그러면 제가 몇 장 더 드릴 테니까 더 하시라고. 하다가 애가 한 장 찢어? 그러면은 막 2배로 줘. 쓰레기들이야. 그러면 엄마는 또 해야 되는지 알고 또 겁나게 시켜.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는 거야. 그런 선생님들 나중에 애들 이게 학년이 높아가면은 이제 돈벌이가 안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양을 더 늘리면 돼. 강제로 시키게 하면 돼. 그럼 애들 돌아버리거든.
그때 끊는 거야. 그때가 3, 4학년이야. 애들 끊어낼 때 쉬워요. 자동으로. 애들이 연산하는 양을 2배로 늘리면 되거든. 그러면은 자동으로 끊어져요. 근데 그 엄마들이 왜 얘기 안 하는지 알아? 쪽팔려서. 어디 나가서 우리 아이 구몬했다고 얘기를 못해. 그리고 그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왜? 지금까지 애 데리고 6년을 했거든.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다 엉망된 거 아니야. 한마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자, 하여튼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한번 잘 생각해봐. 초등학생인데 애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연산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유아 시기에 뭘 실수했나 한번 잘 봐. 강제로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게 했는지, 강제로 책을 많이 읽게 했는지. 맨날 강제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 애가 좋아서 했는데요. 학교 가서 해야 되는 걸 좋아서 하는 애들은 어디서 엄마가 그거 한 걸 좋아하니까는 애들이 그거 보고 한 거야. 하다 보니까 중독된 거야.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지. 중독됐으니까. 엄마가 강제로 시키고 안 하면은 막 승질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연산 들고 그거 한 거고. 틀릴 때마다 유아 시기 때부터 혼난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로토닌보다 이제 코르티솔 호르몬이 더 나오게 되는 거지. 봐봐. 뭘 잘못했나. 또 이것을 끝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